이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훈입니다. 우리 표한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랍니까? 그 언론인 해외 장기 연수 지원 사업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5명 가지요. 예. 예, 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뭐 1명을 취소했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문제가 취소 좀 사유가 어렵습니다. 있어요? 네. 취소 사유가 정확하게. 아, 예. 그 KBS 선발됐던 그 앵커의 실수, 오보, 그게 시점이 거의 이렇게 네, 잘 비슷하게 알겠습니다. 겹쳤습니다. 알겠습니다. KBS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방일 환영행사 생중계하다가 오보가 나가지고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KBS는 방송 당일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여러 차례 했던데 네,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자릅니까? 그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왜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 잠깐만요. 네, 관계가 이런 거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접수됐다는가? 아, 그것도 한 이유고요. KBS 내부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것도 예, 한 이유가 됩니다. KBS 내부 징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본인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징계가 안 됐죠. 이게 경고를 받았다고 본인이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언론인 출신 이사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KBS 오보를 기자가 낼 수는 있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해서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것이고 선발해놓고 지금 요 1년 갑니까? 1년입니다. 1년이죠. 준비 다 해놓고 가는데 이렇게 잘라내요? 이게 역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사례가 처음입니다. 사례가 처음이죠. 사례가 처음인 사례를 우리 언론인 출신 표한수 이사장님이 그 새로운 전례를 만드십니까?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냥 오보다 실수다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어요? 아, 그건 저한테 없습니다. 전화 안 없습니다. 받았죠? 네. 대통령실 이런까지 개입하지 않죠. 아, 그럼요. 예.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면은 자를 수도 있다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전화도 안 하는데 왜 잘라요? 대통령실에 그건 전화가 문제가 있다고 있다고 자를 수 보여집니다. 있는지는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셔요? 10월 중순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신껏 하셔야지. 대통령실 전화도 안 왔고 10월에 그만두시는데 역대 그런 사례도 없는데 이 기자를 잘라내서 연수를 못 가게 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의원님께서는 그 기자의 오보나 실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아이 참 이거 이사장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기자로서 오롯하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금년이면 이제 그만두시잖아요.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을. 대통령실 전화도 없었고 그럼 언론진흥재단에서 판단하면 될 일을 이미 합격자 통보해가지고 8월 달에 가게 돼 있는 것을 못 가게 해요? 역지사지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 점은 좀 딱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오보의 내용과 실수 내용을 좀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 이사장님 광화문 이런 집회에 오보 500명이 모였다, 700명이 모였다, 그 숫자가 틀린 거. 잠깐만요. 이사장님, 시간이 없어요 네. 제가. 위원장님, 네네. 위원회 그거- 질의를 듣고 답변하세요. 그게 오보 성격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오보는요 역대 기자들 많이 있었어요. 사과 안 한 기자도 있지만 이건 KBS 공식적으로 사과를 여러 차례 했던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오점 남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언론진흥재단은 지난 4월 11일 3시 30분 지원사업 심사위원단 회의를 했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속도면 미리 결론을 정해놨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아니면 숙고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이 얘기는 임원회의를 하면서 회의 자료도 없고, 배석자도 없고, 그래서 결정자의 말만 들은 결과 보고서만 달랑이 있고, 말로 선정 취소. 이게 정상입니까? 그 임원회의는 정례적으로 매주 목요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 회의록은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이 경인방송 대표이사도 하셨고, YTN 대표이사 지낸 분이 이 편성심의위원회 경고가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데 재단은 모든 문서에 당사자 발언이라며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냥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이사장님, 방통심의회 범기현 기자건이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접수된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또 국민의힘 미디어국이 심의 신청한 것이 전부예요. 알고 계시죠? 방통심의에서 심의건으로 할지 안 할지 사실 지금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네. 한데 심의 신청만으로 선정 취소가 된 겁니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이사장님, 그 한국언론재단의 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단이 공표한 지원 사업 또 선정자의 취소와 관련된 정관 규정 내규 있습니까? 없죠. 제가 명쾌하게 확인한 그걸 바로는 규정한 없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른 거예요, 지금. 그 네. 이유를 설명을 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오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슈가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 그리고 이거는 흔히 있지 않은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입니다. 모르고 선정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런 실수를 했으니 취소하신 건가요? 아니, 선발 과정에서는 다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범기영 앵커가 이 연구 주제로 재단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은 극단적 정치 갈등 속에서 토론의 가치와 앵커의 역할에 대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 그런데 그런 분을 그 공적 자금을 그런 말하자면 실수를 범한 논하려고 하는 이 주제를 범한 분을 그 공적 자금을 통해서 네? 사과도 그 오보에 대해서 잠깐만요. 오보에 잠깐, 대해서 사과했다 자, 해서 의원님들, 다 똑같지는 자, 않습니다. 잠깐만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 유정주 의원님은 추가 질의해 주시고 표한수 이사장님은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답변하실 것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그런데 우리 진짜 극단적인 정치적으로 갈등이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책임이 언론에 굉장히 크게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발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사장님 오랜 기간 언론에 재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언론에 재직하신 기간이 혹시 몇 년입니까, 총? 50년 조금 안 됩니다. 오셨죠? 네. 근데 그 오보와 가짜 뉴스의 차이점이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가짜 뉴스는 그대로 폴스입니다. 그거는 뉴스가 아닙니다. 오보는 정식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하다가 잘못된 보도가 나간 게 오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요. 오보는 어떠한 사건이나 소식을 그릇되게 전해서 알려주는 게 오보라고 하고, 가짜 뉴스는 사전 정의가 좀 없더라고요. 근데 사전 정의가 없는데 2017년도에 언론재단에서 세미나 하시면서 개념 정리를 좀 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가짜 뉴스는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 형식으로 유포가 된 거짓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정의를 좀 내리셨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때? 네. 예. 대략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네. 그런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뉴스처럼 전하는 건 다 가짜 뉴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장기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리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오보입니까? 가짜뉴스입니까? 그거는 중대한 실수입니다. 앵커에. 네. 저는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오보입니까? 건- 네. 가짜뉴스입니까? 실수입니다, 그건. 오보라면은 끝까지 주장해가지고서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방송 말미에도 정정을 했고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나중에 좀 질문을 드리겠고요. 네네. 자, 이게 단순히 오보가 아니라 저는 가짜뉴스라고 좀 하고 싶은 게 이건 윤석열 정부를 침몰이 하는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의도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다음 날 3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일장기에 손을 얹고 격려했다. 이게 한일 정상회담인가 친일 정상회담인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모 최고위원이 대대적으로 친인몰이를 나선 것이에요. 이거 의도성이 100% 있다고 좀 봐요, 이게.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좀 판명이 되거든요. 자, 더군다나 이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KBS 뒤에 뭐가 붙습니까?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PPT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KBS 공영방송의 방송 강령을 보면요. 이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직과 진실, 성실히 수행한 겁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한 겁니다. 네네. 자, 또 PT 화면 보여주세요. 자, 윤리 강령에는 KBS는 여타 언론인보다 더욱 엄격한 직업 윤리와 도덕적 청렴이 요구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전혀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사님 그렇다면 이거 언론계에서 오히려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언론인의 수치 아닙니까? 그 실수를 한 거를 가지고 사과를 했고,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는 것은 네. 그때부터는 좀 정치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 이사장님께서도 그 본인이 사과했다고 하고 이제 야당 의원님께서 본인이 사과했다 하는데 사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그 방송 말미에 아니요. 본인이. 예, 네. 방송 말미에 네. 자기가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범경 앵커가. 네. 그러고 중간에 아마 제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스태프에서 해서 아까 태극기 있는 걸 제가 못 봤다. 네. 그런 식의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사죄한다고 하니까 유감의 표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건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사과를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억은 못합니다만 아니, 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사과했다고 하십니까, 이걸? 정정을 했다고 얘기를 아, 이사장님. 했습니다. 분명히 이사장님께서 몇 번이고 저한테 사과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사과를 한 거예요? 아니면 유감의 표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한 겁니까? 사과입니까? 아니면 표명이에요? 자기가 그때는 아무런 큐시트도 없이 네. 갑자기 방송을 한 거기 때문에 신호만 받고서 이제 앵커 역할을 하는 건데 그때 그 각도에서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앵커로서는 지금 태극기는 보이지 않는군요라고 하든가 그랬어야 됐는데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은 사과를 잘못이다라고 한 적이 그랬습니다. 없잖아요. 스스로 본인이 정식적으로. 어느 통로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보셨어요? 재단 쪽에는 사과하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사과하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전에 들으셨죠? 예. 예. 보고를 가짜 받았습니다. 뉴스인 거예요. 예. 가짜 뉴스는 끝까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 몰라도 거기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가짜 뉴스라고 보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뉴스 특보 끝에 가서 후배 앵커가 나와서 화면에 일장기만 나와서 착오했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고 당사자는 저는 사과한 걸 못 본 것 같아요. 자, 제가 봤을 땐 지금 그 앵커가 해외 연수를 가냐 안 가냐를 떠나서 저는 언론이 이게 자격이 있나 없나 본인이 실수를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몰고 가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과를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한번.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저한테는 저는 못 사과를 봤어요, 그 사과를. 안 했죠. 저한테 할 일도 없고요. 네네. 그건 사과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담당 우리 간부들한테. 알겠습니다. 이 사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계속 강조하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이 사장님께 좀 진심으로 소신껏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안만 저는 보면요. 반듯한 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했는데 이거는 중대한 실수를 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자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배제 대상이 이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자꾸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니까 이건 어떻게 논의보다는 언론이 네. 예. 한 3분 드리면 될까요? 5분 드릴까요?
하세요. 이용훈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일단 좀 전해주세요. 예, 여기서 하십시오. 우리 저 표한수 이사장님 잠깐 이사장님 나오세요. 나오시면 예, 3분 드릴게요. 아 그래요. 요거 좀 이용훈은 전달 좀 해주세요. 오늘 인기 좋으십니다. 이렇게 언론진흥재단에 질의를 많이 한 건 처음인데 저도 사과 문제에 관해서 네. 이사님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하셨구만. 사과 아까 이걸 3번을 했어요. 3번을 3월 16일 날 7시 뉴스에 사과가 있었고 네. 9시 뉴스에서 진행자가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날 당사자인 범기영 기자가 사사건건에서 직접 사과를 했어요. 요걸 한번 3월 17일 범기영 찾아보면 돼요. 네. 그걸 들어보시고 요 부분은 그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사과를 3차례에 걸쳐서 당사자까지 한 사실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걸 유학을 가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했을 거예요. 어학도 준비하고 면접도 하고. 이 부분은요, 언론이 이 정도 언론에서 사과까지 했는데 이걸 쫀쫀하게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은 잘라버렸다. 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보겠어요? 물론 대통령실 연락을 안 받았으니까 자의적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언론진흥재단이 알아서 기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하러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까? 당사자가 분명히 공개적으로도 했고 또 직접 거기 와서도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은 그걸 잘못됐잖아요. 근데 의원님이 알아서 기었다고 알아서 긴 적 없죠? 긴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알아서 기지 않았는데 알아서 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소신껏 이 부분은 다시 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당사자가 사과를 다 했어요. 기자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3차례나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에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어요. 그렇죠? 네, 잘못돼가지고 뒤에 이렇게 취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죠. 네. 뭐하러 그걸 전례를 만드세요? 중복 언론인입니다. 지원, 중복 이렇게 혜택을 받은 거 그런 경우에는 취소가 된 그렇죠. 사례가 있지만은 그렇죠. 중복 지원은 예. 배제하죠. 요건 그런 게 아니고 다 심사해서 다 끝난 거예요. 적격성 있는 걸로. 그래서 지금 결정한 걸 다시 취소하려면 힘드시겠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언론의 자유도 보호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돼요. 여당의 포용력이 좀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쫀쫀하게 매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나라가 뭐가 됩니까? 아군 적군으로 나눠서 되겠어요? 이건 저도 아닙니다.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주 소신껏. 어려운 게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대한 과오고 실수였습니다. 정상회담을 한다면은 반드시 언론 경력이 있는 분들은 압니다. 반드시 양 정상이 가는 어느 곳에나 양쪽 국기가 있지 한쪽 국기만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거를 그렇게 없다고 얘기한 거는 본인이 일단 사과를 했듯이 상당히 중대한 이거는 실수입니다.